101쪽에 15번에 지구단위 계획. 자, 개념 읽어봅시다. 지구단위 계획이라 함은 몇 줄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 안의 일부에 대하여, 거기 일부에 동그라미 하시고, 토지용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환 환경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게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한 종류죠. 그래서 끝말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등을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뭐 이런 말인데,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응? 매일 읽어봐도 뭘 어쩌하자는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도록 법을 만들어놨어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지구라는 것은, 자, 우리가 넓은 곳을 지역이라 하죠. 넓은 지역의 어떤 곳이다? 일부를 지구라 합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의 일부 단위 계획이다. 일부 단위 계획이다. 뭐 이런 뜻인데, 자,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단위나 행정구역이라 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같은 단일한 행정구역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의 어떤 곳 일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여러 번 물은 내용이에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수립하는 계획이다라면은 틀린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이런 지역의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상당히 개념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시험에 물었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에 자 전부에는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시 전부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시든 군이든 어디든 전부는 안 되고 어떻게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어떤 목적으로 수립하느냐? 첫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다. 자, 토지 이용, 개발을 통해서 이용하든 보존을 통해서 이용하는데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을 어떻습니까? 높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존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개발을 시켜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겠어요? 개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토지용 합리화. 자, 그리고 일부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라고 되어 있죠. 자, 기능을 정진할 때도 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개발을 하고. 그래서 개발해야 기능이 늘어나죠. 자, 그리고 미관을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죠. 미관을 개선한다. 미관 개선한다는 것이 뭐예요? 자,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을 보기 좋게 바꾼다는 뜻이죠. 뭘 해서? 개발해서. 자, 그리고 양호한 환경을 자 확보합니다. 양호한 환경 확보하기 위해서도 뭘 해야 된다? 개발해야 돼요. 자, 그 당해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책에서 계획적 관리하기 위해서도 뭘 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자, 이런 목적, 우리가 이걸 다양한, 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죠. 자, 이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개발을, 자, 촉진을 실행하는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실행 계획이죠. 예. 이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일부 지역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 지역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 촉진을 실행하는 계획인데, 자, 이런 다양한 목적의 개발을 촉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목적이 달성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 몇 가지 여러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런 게 아니고 필요한 몇 가지 필요한 몇 가지 용도를 정해서 이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자 건설함으로써 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발 촉진을 실행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용도적상 허용되어 있는 용도 수십 개 수백 개 있죠. 그걸 몽땅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필요한 몇 가지 용도만 딱 정해요. 그 용도만 넣어서 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설함으로써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풀었으면은 자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1965년 이후부터 자 본격적으로 국토 자 재건에 들어가죠. 재건에 들어갑니다. 자 국토 재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국토 정리 사업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자 국토 개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위해서 각종 계획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때 도입한 것이 무슨 제도를 도입했느냐?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 건축물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용도 지역만 도입합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만 도입해서 건물 배치를 하죠. 1970년대까지 자 이렇게 어느 지역인데 자 여기 기반시설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자 이렇게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주거지역이다. 여기도 주거지역이다. 자 여기에는 뭐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용도지역만 지정해줬죠. 자 그러면은 자 건물 배치를 이때 시기 보니까 주거지역에는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수십 가지, 100가지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런 건물들이 그냥 다 여기에 주거지역에 설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자 이렇게 조성하면서 자 여기에 단지 안에도 주거지역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단독주택 있죠. 또 일반 건축물 이런 것도 같이 뒤엉켜버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주거지역 상호용되는 것이 자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버립니다. 예. 자 이렇게 배치되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건물들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술집이든 뭐든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용도지역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건축물이 들어가니까 용도지역상 허용되어 있는 수백 가지 건물들이 여기는 다 들어가 버립니다. 다 들어가니까 자 첫째 토지 이용을 합리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용도지역만 가지고 건물을 배치시켜 보니까 토지이용의 합리화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능적으로 정진이 안 되죠. 자 보기에도 무질서하게 보이죠. 보기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을 또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70년대까지 이렇게 건물이 배치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는 이런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울산광역시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는 울산광역시에는 뭐만 들어오느냐? 공장만 들어와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자 저기에 저 동구에다가 현대중공업 있죠? 현대자동차 이런 시설만 들어오는 거예요. 70년대까지는. 자 그리고 울산 시내 원래 그때 당시에 주로 사람 사는 곳은 이곳이 아니고 저기에 뭡니까 태화강 넘어 중구 있죠? 옛날 구도심 있죠? 그 주위에 조금만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울산광역시는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도시개발할 때는 울산광역시는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 제도 있죠. 이걸 통해서 건물 배치를 많이 해놨어요. 보면은.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서울이나 부산은 이때 조성이 된 지역이 많겠죠. 엉망입니다. 네. 자 가까운 부산에 가볼까요? 부산에 이렇게 이때 당시에 조성된 곳이 대표적으로 초량이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그 초량 뒷골목 들어가 보세요. 뭐 바로 돼 있습니까? 엉망입니까? 엉망입니다. 초량, 수정동 이런 데가 그때 이렇게 조성되다 보니까 건물 배치를 무질서하게끔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고 오늘날 그 적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그 가보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 단독주택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1969년도에 부산에 가보면 완공이 된 아파트인데 지금도 재건축을 한다 못 한다? 못 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60년이 넘었는데. 자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왜? 중간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재건축에 자 할 때 자기 건물을 사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해라 이 말이에요.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래서 2억짜리를 얼마 달라느냐? 30억 내지 50억 달라. 그러면 그 속에 아파트 단지 속에 단독주택이 몇 채 있느냐? 한 100 몇십 채 들어있습니다. 수천억 들죠? 그게 아파트가 한 세대가 몇 평짜리냐? 11평짜리입니다. 실제 안에는 9평이에요. 그래서 얼마짜리냐? 한 3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자, 그러니까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엉망이 돼 있죠. 엉망이 되니까 그 아파트를 전체 다 재건축을 하지 않고 단독주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은 빼고 단독주택들이 없는 몇 개 동만 다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한 20층짜리 아파트를 설치를 하는데 자 그렇게 재건축한다고 발표하니까 갑자기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파트를 3천만 원 4천만 원을 짜리를 보통 한 사람이 10개씩 20개씩 사요. 서울에 돈쟁이들 내려와가 살포하고 갚았죠. 자 우리가 거기 하나 살라 하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B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에 막 팔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랬죠. 절대로 팔지 마라. 돈 벌고 싶거든. 그래 이 살기가 힘들고 또 그래도 이를 악물고 살아라. 예. 돈 벌려면은. 예. 자 그래서 거의 재건축이 지금 추진되는데 11평짜리 가격에 얼마 인정해 주느냐? 1억 한 5천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얼마 벌었습니까? 1억 정도 벌죠. 10개 산 사람 얼마 벌었어요? 10억. 20개 산 사람은 20억 버는 거예요. 그래 돈 버는 겁니다. 예. 그거 못 견디서 집어 던진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 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부만 재건축 지금 추진됩니다. 추진되는데 뭐 지금 이런 이야기 해봐 우리 띠가 봐야 아무것도 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곳이 되다 보니까 결국 오늘날 와서 가만히 이제 이 70년대 이후에 정부가 이렇게 보니까
용도 지역만 가지고 건물 배치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점이 있더라. 자, 그래서 건물 배치를 효율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도 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 뭐 수백 개,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보완이 돼 버리죠. 보완된 거 뭐 수십 개 이렇게 건물 넣을 게 아니라 요 부분은 어떤 건물, 요 부분은 어떤 건물, 요 부분은 어떤 건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용도만 정해서 건물 배치해서 개발해 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 제도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80대 이후에 이거 도입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지 않고 자, 상세 계획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상세 계획 제도라 하다가 명칭이 90년대 이후에 바뀝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뀌고 90년대는 1종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2종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이렇게 1, 2종으로 구분했는데 2000년대로 오면서 이제 통폐합하고 그냥 하나로 뭐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만 구분된 거 통합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에도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에도 지구 단위 계획, 여기에도 지구 단위 계획. 자, 해서 자, 여기에는 주거지역으로서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자. 그럼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건물이 뭡니까? 자, 아파트 건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 부대 시설, 아파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 시설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거 들어가야 되죠. 복리 시설. 요 정도 몇 가지만 딱 정해서 여기다가 건물 배치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각 동이 들어가고, 자, 여기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들어가겠죠. 자, 여기는 지구 단위를 써서 여기는 자,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있죠. 중심으로 조성하자. 자, 그럼 여기는 주로 단독 주택과 어떤 주택 중심으로 들어간다? 다세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이렇게 넣고 소방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필지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정해지면은 단독 주택이나 다세 주택 있죠. 중심으로만 건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는 상업지역이에요. 자, 여기는 주택가 옆에 있는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을 다 넣을 수는 없어요. 자, 주택가 옆에 필요한 상업시설 몇 가지만 정하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 병원이라든지 애들 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음식점이라든지 자, 이런 상업지역상 자, 넣을 수 있는 자, 항목 중에서 이 주택가 옆에 필요한 것만 딱 용도를 정해서 그것만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주위에 가보면 술집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들 학원 빌딩이나 이런 것만 들어와 있죠. 딱 이렇게 배치시기로. 자, 이쪽은 자, 공원을 조성하자. 자, 그러면은 녹지공간 조성해야 쾌적한 환경이 되겠죠. 여기 필요한 시설만 딱 정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이와 같이 일부 요 조만한 지역의 건물 배치를 효율적으로 소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만 정해서 이렇게 배치시켜서 이 지역을 개발해 보니까 첫째, 토지용의 합리화, 효율성이 높아지죠. 기능적으로도 정진되고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딱 구분돼가 있죠. 자, 그리고 환경도 양호하고 장차 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떻습니까? 수월합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뭐다? 지구 단위 계획 제도예요. 그래서 울산광역시는 1980년대 이후에 이 제도를 통해서 건물 배치를 자,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이 해놨죠. 예, 그래서 저 신선동부터 해서 뭐 저 뭡니까 저 삼산동이죠. 이거 다 조성할 때 지구 단위로 딱 보면 건물 배치 다 해놓은 게 보여요. 예. 그래서 그걸 다 맞게끔 배치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에
자, 아파트 그다음에 부대봉시설 왜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왜 없느냐? 이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를 다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년대 이후 아파트에는 옛날처럼 자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가보세요. 다 지구 단위 써서 다 그렇게 개발해놔요. 그럼 여러분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는 제도는 딱 뭐다 한마디로 물으면 뭐라 하면 돼요? 여기 있네. 필요한 몇 가지 용도만 정해서 건설하는 걸 뭐라 부릅니까? 지구 단위 계획 제도다. 필요한 몇 가지 용도를 정해서 개발하는 제도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목적이 어떻습니까? 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를 써서 개발할 때 제일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정해 줘야 되죠. 이게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자 별도 기준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이게 뭐다? 별도 기준입니다. 자,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자 여기에 뭐가 대표적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 있죠. 여기는 어떤 건물만 넣으라 하는 용도 딱 들어갑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맞는 것만 뭐 한다는 뜻이에요? 건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딱 지정받아서 구역 지정받아서 아파트 단지 안에 필요한 건축물 있죠. 종류 몇 가지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 계획에 따라서만 건축해놓은 거예요. 그게 아파트 단지 조성이 되는데 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는 주거지역이지만은 단독주택이나 주거지역상 허용되는 그 외의 건물은 설치가 된다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따지면 이 제도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것만 딱 정리시켜서 건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계속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만 건축하면서 또 뭐 해야 되느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개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부지가 매물이 나왔습니다. 자, 중개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거 좀 팔아주세요. 자, 중개사가 서류를 떼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자 우리가 토지용 계획 하기는 있죠. 그거 뒤에 딱 보면은 용도구역 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 탁 찍혀 있어요. 그러면 뭐라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는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물이 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고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것만 넣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중개를 할 때 반드시 관할청에 전화를 해야 돼요. 어디 전화하면 되느냐? 구청에 전화하면 됩니다. 구청에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전화했다면 바로 담당자 바꿔줘 버려요. 그럼 담당자 뭐 하느냐? 지번 대세요 이라고. 지번 이야기해 주죠. 아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정했고 자 지구 단위 계획이 이게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는 어떤 건물이 들어갑니다라고 딱 알려줍니다. 그럼 그런 건물을 지을 사람에게만 뭘 해야 된다? 중개해야 돼요. 여기는 그런 건물 짓지 않는 사람이 중개해봐야 소용없죠. 자 그리고 이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계획은 구역 지정하고 3년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자, 아직 수립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뭐라 그러냐? 여기는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으니까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 못합니다. 이랍니다. 이 계획 수립 안 되면 건축 못해요. 여기는 허가 안 내줍니다. 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했다는 것은 필요한 용도만 넣겠다는 뜻이죠. 그 왜 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 내 이런 조그마한 지역들에게 필요한 건물 배치할 때 쓰는 제도가 뭐다? 지구 단위 제도예요. 이렇게 개발해 보니까 효율성도 더 좋아지더라 이 뜻이.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그 밑에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라고 해놨죠. 뭐 그 세부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고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뭐 3번에는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뭐 도시역 바깥에도 이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뭐 그로 끝이죠. 예,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별도 기준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이 별도 기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제3장 개발행위 허가로 갑시다. 자, 개발행위다라는 말은 우리가 첫 시간 때 우리 배웠죠. 6가지 행위를 뭐라 부른다? 개발행위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다음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에 뭘 받아서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이 허가는 자 필지별로 해주는데 다만 다음에 도시공객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줄 치고 밑에 씁니다. 도시공객 사업은 규모가 크죠. 대규모. 자,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이 사업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허가받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아 해야 되죠. 그런데 도시공객 사업인 사업자가 붙었다는 건 항상 규모가 어떻다? 큽니다. 클 때는 일일이 허가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허가 없이 합니다. 사업은. 자, 그럼 개발행위는 6가지죠. 건축물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무슨 법을 별도로 배우느냐? 건축법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 공작물 설치라고 되어 있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다리, 저기 울산대교 있죠. 저런 게 공작물. 그 다음 터널 이런 거. 토지 형질 변경, 절토 흙을 깎아내는 거, 성토 흙을 삭는 거, 정지 울퉁불퉁하게 된 것을 바르게 고르는 거, 포장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덮는 거. 자,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자, 이런 것을 토지 형질 변경이다. 공유수면 매립은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5가지 행위를 자,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도 개발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래 같은 것은 건축자재로 어디서 채취해 오죠. 주로 이제 요즘 바다에서 채취오는데, 자, 그리고 건축자재로서 돌 같은 거 채취하죠. 채석장에서.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 토지 분할,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분할, 자, 이 토지 분할은 어려운 건데 토지를 분할한다. 자, 토지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나눕니까? 토지를. 토지 나누는 방법. 자, 여기에 토지를 일로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자, 여기에다가 담을 쳐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담장을 설치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토지 분할입니까? 아니죠. 토지 분할은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서류상으로 자,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을 뭐라 부른다? 토지 분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류라는 것은 등기부죠. 등기부에 한 필지로 돼 있던 것을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을 토지 분할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시법 배우면 등기제도를 배웁니다. 등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누구 소유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공시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등기는 함부로 자꾸 변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부를 자, 하나로 필지로 돼 있던 등기부를 요걸 이거 둘로 나눠서 여기도 등기부 따로 여기도 등기부 따로 만드는 것을 토지 분할이라는데 이걸 쉽게 해주면 안 됩니다.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고,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은 서류상으로 분할되는데 이게 왜 개발행위냐? 자, 한 필지일 때는 자, 개발할 때 허가 한 개 받으면 되죠. 자, 여러 필지로 나눠지면은 허가 몇 개 받는다? 여러 개. 자,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허가 건수가 늘어나죠. 그것 때문에 이것도 개발행위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허가받아 개발해야 되니까 이것도 서류상 분할이지만은 개발행위로 봅니다. 자, 그런 뜻이다. 그래서 그 밑에 허가받아야 될 것이 3가지 있죠.
지금 뭐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중개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모아가 무슨 토지 개발하죠. 그럼 이 토지 분할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토지 분할 잘못하면은 안 돼요. 이 토지 분할을 우리가 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걸 이걸 세 덩거리로 분할하고 싶다. 자, 그래서 요렇게 분할하고 싶다. 안 해준다 절대로. 왜 안 해줘요? 그렇죠. 도로를 안 물면 안 돼요. 이거 조건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분할해야만 각각 다 분할되는 토지가 도로를 물죠. 예. 이런 분할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어느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거 필지 한 2,000평이에요. 자, 이거 사가 개발했습니다. 전원주택지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전원주택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산지기 때문에 허가 받아서 이걸 주택지로 바꿔야 되죠. 엄청 힘듭니다. 사실상 거의 안 돼요. 자, 어떻게 바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할 때 여기에 이렇게 도로 연결해 줘야 되죠. 각 필지 도로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각 필지에 수도 하수도 있죠. 다 연결 다 해야 되고. 그렇게 연결해가 토목공사 다 끝내고 난 뒤에 토지 분할 신청해야 뭐 해줍니까? 이 한 필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필지로 분할할 수 있도록 뭐 해준다? 등기해줘요. 네. 등기부 나눠줍니다. 자, 그렇게 등기부 나눠야만이 여기에 분양받은 사람이 뭘 지을 수 있다? 예, 건축물 지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이 말이 이렇게 쉬운 거지 엄청나게 힘듭니다. 예. 저도 뭐 산 6필지를 샀어요. 예. 이 마이크 잡고 이 강의하는 게 딱 싫었어. 예. 왜 제일 싫었냐? 이걸 한 20년 하니까 사람을 내가 대인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옛날에 공직생활하면서 알았던 사람이나 학교 선후배 관계나 이런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왜? 모임 때 내가 갈 수 있다. 예, 저녁에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산을 6개 필지를 사가지고 요거 하려고 샀어요. 살아나고 탁 하려고 이제 내년에 할까 올해 할까 딱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법이 바뀝니다. 법 개정으로 이거 못하도록 바꿨어요. 이제는 이런 산지 개발을 법으로 아예 사실상 금지시키라 그랬어요. 그럼 6개 어떻게 합니까? 산 6개 뺏기죠. 뺏기지. 가보니까 전부 다 산림청에서 저것대로 나무 다 심어 놔놨고 아마 빼들어 갈 작정했구나. 예. 아, 나도 막 신경 꺼버려. 왜? 그거 마음속에 담아놔갖고 생각하면 짜증만 하는 거야. 그냥 왜 내가 할 때 법을 바꾸냐. 응? 이거 하려고 산을 전국을 다 헤맸어요. 전국 다 헤매고 이걸 할 만한 산을 일일이 다 보고 댕겨서 산 거예요. 예. 사서 요거 뭐 되겠다 싶은 거. 아이고, 그 법 바뀌니까 끝나죠. 예. 그래서 결국은 못하게 된 거예요. 만일에 이게 됐으면 이렇게 저도 이 작업을 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5년 정도 걸립니다. 네. 뭐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 바꾸는 방법이 다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 포기하고 그냥 없다 시험 치고 사는 거예요. 이거만 생각하면 짜증난다. 자, 그래서 이때 토지 분할 관계를 쭉 알아보니까 정말 토지 분할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췄을 때 분할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물건 사놓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녹지적이나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 그게 밑줄 치시고, 자, 녹지나 관리적이나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서만, 자, 건축물의 울타리 안 갈로 띄어놓으시고,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이것도 개발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우리 요 옆에, 자, 빈태는 물건 쌓아두면 허가 받아야 됩니까? 여기는 안 받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만?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만 허가 받아요. 이런 데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이런 지역은, 자, 개발행위로서 허가 받아야 된다. 자, 이런 6가지 행위를 무슨 행위다? 개발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밑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그 다음 페이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고 돼가 있죠. 자, 이제 거기도 무슨 말이 붙었어요? 구역이 붙었죠. 자, 거기도 무슨 기준이 있다? 예, 별도로 거기에만, 자, 적용하는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부분은 이런 뜻이에요. 개발행위, 자, 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지역의 개발행위, 6가지 행위 있죠? 이런 행위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자, 자연히 여러가지 시설물이 증가되죠. 시설물이 늘게 되면은 여기에 인구와 각종 사업체, 즉 산업이 유입이 어떻습니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구 산업이 거기에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기반 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나, 자, 상하수도, 애들 학교 등등 이런 기반 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어느 지역에 개발 행위가 자꾸 늘면은 새로운 시설물이 늘게 되고, 그 시설물에는 인구 산업이 유입이 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족이 예상이 되는 이 기반 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제도가 2가지다 이 뜻이. 하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다 이 뜻이. 자,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같이, 자, 이미 개발이 끝난 어떤 곳이다? 구도심이에요. 구도심. 그래서 이 구도심 같은 데는 이미 끝났죠, 개발이. 예. 자, 이런 구도심에, 자, 기반 시설을 설치가 곤란해야 됩니다. 그럼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는 것은 기반 시설 넓힐 빈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곳에 자꾸 개발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곳에 개발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개발로 인한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예상이 됐을 때 여기에다가, 자, 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이 되는 기반시설을 넓힐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기반시설을 넓힐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개발하라 할까요? 개발 못하게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지정해서 개발을 더 이상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다? 억제합니다. 그래서 억제하는 방법은 용적률 기준으로, 자, 50% 범위에서 뭘 한다? 강화, 건폐량 용적률 줄여버립니다. 줄여서 더 이상
새로운 건물이나 자꾸 건물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하는 곳이다?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럼 자, 책에 한번 봅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찾았습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밑줄 치시고 요 말씀 돼요. 자, 빈 공간이 어떻습니까? 없다 이 뜻이. 자, 대상으로 밑줄 칩니다.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그게 줄 쳤어요. 그 말은 자, 결국은 거기에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억제.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유지하는 곳이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울산광역시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자,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네. 예, 여기에는 이걸 지정할 만큼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이 예상이 되고 설치 곤란한 지역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자, 이걸 보려면 가장 가까운 곳은 부산에 가야 됩니다. 자, 부산에 국제시장이라 들어봤습니까? 자, 이 시장이 대표적으로 이걸 지정해놨어요. 자, 국제시장은 누가 만들었냐?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일본 식민지 시절에 자, 일본 사람이 부산에 많이 살았겠죠. 대표로 산 동네가 대신동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예, 거기 대신동이 원래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예요. 크고 새로운 동네다 이 뜻인데, 그 사람들 사는 그 대신동에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 이 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은 이렇게 가보면은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도로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 도로가 4차로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골목길이 있겠죠. 자, 이렇게 골목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 있던데 뭐 한 10평쯤 됩니다. 근데 땅값이 얼마쯤 할까요? 평당 2억 정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점포 하나가 그럼 10평인데 20억이죠. 그럼 20억 좀 파느냐? 안 팝니다. 100억 정도 줘야 팔까 말까요. 왜? 수입이 그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10평짜리 조면한 거 소매상 아닙니다. 도매상이에요. 1년 거래액이 수십억입니다. 여기는 샘플만 갖다 놨고 창고 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전문 도매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년 매출이 그만이 되니까 수십억 이상씩 들어오니까 땅값이 비쌉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건축물 높이가 얼마나 돼 있느냐. 자, 이렇게 자, 대가 있겠죠. 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 건축 높이는 3층 정도. 자, 여기에는 도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지정했어요. 자, 여기에 시장에 땅값도 비싸고 워낙 복잡한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발 수요가 많아지겠죠. 자꾸 건물을 지으면 기존에 들어갈 빈틈은 하나도 없어요. 기반시설 넓힐 공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 자꾸 개발을 하게 되면은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높이가 위로 올라가요. 계속. 그래서 자꾸 높아지죠. 이렇게 건물 짓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자, 이런 건물들이 자꾸 들어오면은 여기 새로운 공간이 생기죠. 여기에 또 사람과 업체가 들어오면은 이 도로 사정이 어떻습니까? 더 부족해져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걸 지정해 놨습니다. 지정해 놨고 더 이상 이런 건물이 또 올라가지 못하도록 용적률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강화시켜 놨어요. 줄이 놔버렸어요. 그래서 뭐 3층 내지 4층짜리 이렇게밖에 못 짓습니다. 땅값은 비싼데. 예. 자, 그리고 이게 도로 사정이 얼마나 안 좋냐. 자, 4차로지만 요 한 차선 있죠.
이거 주차장이 없어 이 동네. 이 주차해라서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어떻습니까? 한 차선밖에 안 돼요. 그게 엄청 복잡하지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이 기반시설인 도로 사정이 더 이상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이런 건물을 높게 올라가는 건 못 짓도록 자 개발 억제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도로 사정을 유지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국제시장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는 정말로 제가 뭐 이래 가봐도 복잡합니다. 예. 여기에는 여러분 난주 가시면 이 국제시장 안에는 자 거기에 뭐 야식 한 있죠. 그런데 잘못 차를 끌고 들어가면 혼납니다. 예. 예, 정신 없습니다. 여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래가 차를 끌고 어디 대구에 몇 년 전에 뭐 합격생 하나 뭐 놀러 왔다 해가지고 요 차 들어갑니다. 일로 요 좀 들어가가 논다 못 논다 못 놔요. 결국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왔습니다. 네. 아도 가도 못해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빵빵거리죠. 두고 차더래 차를. 그리고 그 여기에 있는 장사치들이 말이 어떻습니까? 예. 겁이 나서 논다 못 논다. 딱 문 잠가하고 딱 오도 가도 못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복잡한 곳이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도로 사정이 다 안 좋으니까 여기 자꾸 건물만 높게 지어서 자꾸 상가나 이런 사업체들이 계속 들어와야 이 도로가 더 안 좋아지겠죠. 자, 이런 곳에다가 개발밀도 관리구를 지정해서 더 이상 개발을 못하도록 억제를 시켜놨고 현재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제도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 부산이 국제시장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잠시 또 쉬었다 갑시다.